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아침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 우리 윤 대통령께서 참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이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이 참모총장, 검찰총장을 하고 있을 때의 어떤 상태, 또 그 전 과정, 또 나아가서는 그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탄핵 위기에 몰릴 때, 실은 우리 국민들의 많은 고뇌는 그때부터 시작됐었죠. 저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진도 앞바다에서 일이 있었을 때 뭐 한 달 정도는 좀 식욕이 없었죠. 그 어린 생명들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물이 차오를 때 그때 그 절망감 같은 거, 정말로 그때는 뭐 이렇게 누를 수 없는 화, 그 다음에 그 애들에 대한 그 아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사고였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은 또 국가를 위해서는 또 차츰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근데 그 아픔을 갖다 나중에는 분노로 바꿔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나라를 갖다가 몇 년 동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정치꾼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가에서 꼭 필요한 정리하고 가야 될 그런 네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자기들이 그 대통령으로 올려놓은 그 당에서 62명이나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탄핵에, 근데 그 사람들이 탄핵을 한 겁니다. 그때는 야당의 힘으로만 탄핵할 수가 없었죠. 국회에서. 그 이후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완전하게 그냥 해제를 시켜버렸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그 다음에 USB 전달하는 거,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차츰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은, 하긴 이 불안감이 계속 증폭됐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가에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겠다, 이런 멋진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자기 직속 그 상관들의, 참 국민들이 다 알죠. 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억압과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 버티고 있을 때, 야, 대단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구수까지 했다. 물론 한쪽에 뭐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는 그 시험에 한두 번 떨어져 보고 그 과정에서 겪는 그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구수를 거치고 결국은 이제 합격을 하고, 그 사이에서도, 근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도 친구들이 어떤 그 상을 당하면 꼭 참석을 했다는 이런 걸 보고, 야, 참 그 사내로서는 참 멋진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결국 그 사람을 국민이 불러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틀이 좁은 검찰 조직에서의 거의 평생을 살아왔지만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국가의 운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아마 체득을 한 건지, 굉장히 빠른 시각에, 첫째는 국방, 한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애교하고 경제를 같이 병행해서
중동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정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소형 그 원자로 그건 뭐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거의 뭐 없어지는 상황을 갖다 다시 되살려 가지고 그 중동 쪽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뭐 체결하도록 만들고 이번에도 가서 그 또 오일 달러를 갖다 많이 획득할 수 있게끔 길을 열었죠. 우리 그 기업인들이 아주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난 거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국가에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뭐 세계에서 최고 전자 쪽으로는 기업이라는 삼성전자의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뭐 얼마나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민들한테는 행복한 또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일이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요즘 영상을 몇 번 올리면서 왜 지금 이런 결정을 안 하시는가? 왜 이쪽으로 지금 집중해 갖고 이걸 해결하지 않는가? 라는 그 영상도 올리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은 우리를 돌아보면은 한 사람이 집 안에서 실은 자기 아내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국가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전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아침에 새벽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과연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깊은 고뇌를 지금 하고 있을까.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주문했지 않는가 영상을 통해서. 물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은 제 구독자가 2명인가 3명밖에 안 되고 조회도 뭐 평균 뭐 2~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들을 것도 없고 전달되지도 않겠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지금 제 생각을 한번 남겨놓는 걸로 만족하면서 이걸 남기고자 합니다. 정권을 자꾸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노예하고 능글맞고 부끄럼도 모르는 정말로 정치꾼들, 그 다음에 또 뭐 천지분간도 모르고 날뛰는 망둥이 같은 젊은 친구들, 이 안에서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 강교하고 이선적인 자들, 뭔가 또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여러 가지 뒷다리를 잡고 그 전에 법률로 말도 안 되는 법률을 입법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죠. 이걸 또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입법화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고, 이 안에서 정말로 우선 법률로 제어받지 않는 애교, 국방, 안보 이쪽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안에, 근데 법률적인 그걸 해결하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되는데, 가장 저는 지금까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해라 뭐해라 이런 생각 뭐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 진행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은 다음 선거에서는 그 여지는 차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정만 있으면은 그 앞으로의,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걸 파헤치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지금은 다음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예방하겠다라는 그러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전에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은 이건 완전히 국기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최고가 좋으신데 복식 호흡을 하고 계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있겠죠. 이 난관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또 혼란스럽지 않고 국민들이 평소의 생활을 갖다가 안정되고 행복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저 날뛰고 있는 저 무한 것들을 갖다 정리하려면은 어떤 통상적인
법치행위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생각해 봐야 되나. 물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예전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뭐 중간중간에 정말 어려울 때는 긴급조치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난간을 돌파했는데, 지금은 또 그런 걸 또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장기표 선생도 잠깐 올렸지만은 정말로 국가 원로들이, 그 다음에 그 우리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그리고 욕심을 내자면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제 능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어깨를 너무 무겁게 만들지 말고 지금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지 않습니까? 특권 폐지, 충분하게 그 특권 폐지를 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충분하게 향후 22대 국회에서 누구보다도, 국민들 누구보다도 훨씬 우월한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험지로 가고, 그 다음에 출마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또 4선 5선 되시는 분들 전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얘기를 했죠. 선우 누가 키우냐고. 어느 당을 갖다가 유지하려면은 실은 경륜이 있는 또 선배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정치판에 남아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역량이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겠다라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남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양보를 하시고 편하게 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의 동력들을 많이 발굴을 해가지고, 동량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새로운 힘을 대통령한테 좀 보태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그 힘으로 인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금 깊이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구상하고 있는 그 정치, 새로운 정치, 물론 어느 세대나 또 어느 성인이 살았던 세대나 완전하게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법과 원칙이 준행이 되고 그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런 세대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디까지나 일부분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국가 안보적으로 아주 긴급하다면 긴급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안보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양극으로 달리고 있는 어떤 양극화 시대, 그 다음에 저하되는 출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정치권에 있는 여러분들의 합심으로, 그 다음에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 그 다음에 경찰 조직들, 상위권에 있는 경찰 조직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 좀 합심해 가지고 한 번씩 부분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시고, 우리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협치하는, 그 전에 자신을 조금 버리고 양보하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꼭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